자, 이번 시간은 행정심판에 대해서 한번 이런 영상도 한번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좀 기초적인 절차 문제요. 그 다음에 특히 2019년도에 나왔던 어떤 관할 문제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행정심판 제도라는 것은 포인트가 핵심이 뭡니까? 네, 별도의 비용이 없다. 네, 그리고 간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심판은 그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입니다. 대상 자체가. 행정심판 대상 자체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하는 제도. 소위 성격 자체는 준사법적입니다. 그래서 준사법적인 제도다. 따라서 그리고 이제 신속 간편하다. 그리고 비용도 안 듭니다. 그죠? 누구나. 그죠? 요새는 온라인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죠? 온라인 행정심판. 온라인 행정심판으로 누구나 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예, 누구나 온라인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고요. 굉장히 간편하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예, 어디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찾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도 2019년도에 대한 관할 문제가 나왔습니다. 40점짜리에서 1번 문제로요. 그래서 행정심판 장점 하나씩 보시면요. 간편 신속하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죠. 굉장히 소송에 드는 비용이 많이 들죠. 또 오래 걸립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2년까지는 간단 말이죠. 그렇지만 행정심판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행정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굉장히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 그 다음에 국선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다.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서 소위 대리인 선임할 수 없다. 청구인에게 무료로 그죠? 국선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조정제도를 통해서 양 당사자는 모두 다 이익이다. 그래서 이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서 당사자의 권리와 권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번째입니다. 행정심판의 장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행정심판과 어떻게 보면 민원의 차이죠. 무슨 말이냐? 행정심판을 통해서 그 청구를 소위 받아들이는 재결이 있는 경우. 그죠? 인용 재결이요. 받아들인다. 재결. 이건 이제 판결이죠? 판결이라고 보시면 되죠.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이 바로 재결입니다. 그래서 청구를 받아들이는 그런 재결이 있을 경우에 행정청은 구속됩니다. 행정청은 이에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행정청이 이 행정심판에 대해서 불복해서 나 행정소송으로 갈래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행정청이, 그죠?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행정소송을 진행해서 불복할 수 없다 이거죠. 반면에 청구인은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소위 기각이 생겼어요. 기각이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기각 재결을 받은 경우 청구인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역시 불복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소송과 달리 인용재결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행정청은 불복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다. 행정을 심판하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현실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소위 인용재결률이 그리 높지는 않다.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대한 인용률은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음주로 인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게 매년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한 30만 건 중
30만 건 정도가 행정심판으로 간다고 합니다. 특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30만 건 정도가 행정심판에 대한 행정심판 자체가 들어오면 그 중에 55%가량이 이 운전면허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운전면허, 특히 음주운전 구제요. 근데 55%에 달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률은 5% 미만이다. 네, 5%도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음주운전이다? 그냥 행정심판 제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빼박이다 라는 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행정심판에 대한 장점은 인용직을 있다 하더라도 행정청은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이 불가하다. 자, 행정심판이란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청,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행정심판이다. 중요한 것은 행정심판은 민원과 또 행정소송과는 다르다.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이 있죠. 이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죠. 먼저 민원을 제기할 수 있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이용하면 되겠지만, 자, 행정심판과 민원의 차이점은 행정심판은 민원 그 결정 자체를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구속한다라는 강력한 법적인 효력이 있다. 민원은 행정기관을 구속하지 않아요. 법적인 효력이 안 생깁니다. 권고 형식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기보다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다음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요. 자, 행정소송은요. 1심, 2심, 3심이 있죠. 그 다음에 변호사, 소송비, 유료죠, 유료. 그 다음에 행정소송 자체는 위법성만 판단함에 반해 행정심판은요.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함, 그죠? 한목적성까지 판단한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서 구제의 폭이 훨씬 크다. 따라서 전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대상은 바로 행정심판법 제3조에 나와 있다.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이에요. 자, 처분이란 건 뭐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다. 행정청의 행위예요. 자, 공법상의 행위로서 법규에 따라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행정행위를 처분이다라고 한다. 부작위란 뭐다? 부작위. 자,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의 부작위는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그에 대한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부작위라 그러죠. 그래서 행정청의 처분과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심판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되겠네요. 다만, 자, 2항에서도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도 그러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까요? 대통령은 예외다. 그죠? 대통령은 처분, 부작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행정심판에 대한 유형, 사례는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이 대표적이라고 했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이고요. 매년 30만 건 중에 약 50% 이상이에요. 15만 건 이상
자,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에 대한 사례가 굉장히 많다. 자, 우리가 40점짜리 사례형을 대비할 때 이런 사례 중에 하나 나온다는 거죠. 면허 자격 정지나 취소예요. 요것도 나옵니다. 요것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이에요.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에 대해서 그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어디에? 관할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예요. 반면에 학교폭력 관련된 교육장애 조치는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한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심판위원회, 면허 자격 정지, 영업 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해요. 뭐가? 관할이 복잡하다. 관할이 복잡하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나왔다? 작년이 아니죠. 2019년도에는 관할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그 사례형 문제로 나온 바가 있다. 자,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기관으로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요. 그죠? 그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은 뭡니까? 그죠? 각 부처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행정청이에요. 그래서 소위 뭐 그 안행부 같은 경우 어떤 부, 어떤 처 이런데요.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 자체는 국가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행정청이 대상이 된다.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의회 의장이요.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이 포함된다 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 관계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같은 경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이다 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자, 세 가지요. 자,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중요한 여기 제일 많죠? 17개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자체는 시도 소속인 행정청, 그 다음에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 자치구의 장, 그 다음에 소속 행정청 또는 시군 자치구의 의회입니다. 여기 이제 시도지사 소속이에요. 여기 제일 많고 대부분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근상급 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는 언제? 관할 대상은 직근상급 행정기관 소속이에요. 어떤? 법무부나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처분부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청의 직근상급 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한다 예요. 그 다음 해당 행정청 소속 같은 경우는 그 기관의 지위, 성격이 보다 독립성과 특수성이 인정돼야 된다. 대표적으로 감사원이나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경호실장, 그 다음에 포인트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소속 행정청이라는 거, 행정기관의 이거는 계층 구조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속 행정청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계층 구조와는 상관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한다. 그래서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하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회 사무총장,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에요. 네. 의처분인 경우, 의처분인 경우, 처분 또는 부작위 같은 경우는 해당 행정처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자, 관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관할 문제만 나온 게 아니라 제3자의 심판 참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기속력이죠. 인용 재결의 효과로서 기속력에 대한 쟁점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자, 2019년도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요. 자, 사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A 서울특별시예요. 자, 서울시 A구청이에요. 예를 들어서 A, 지금 저는 이제 서울시 종로구에 살고 있는데요. 종로구청장이라고 보겠습니다. 갑. 그래서 서울시 A구 종로구에 살고 있는 갑은요. 자, 건축물. 을의 건축물이 갑 소유의 주택과 도로에 연접하고 있다. 갑 소유의 주택. 여기 갑이고요. 자, 을의 건축물입니다. 을의 건축물이 갑 소유의 주택과 연접하고 있다. 주택과 도로에 연접하고 있는데, 자, 을이 건축 관련 법령에 위반을 해서 자, 증개축 공사가 있었다. 증개축 공사가 있었다. 네, 이로 인해서 갑의 집 앞에 도로통에게 심각한 통행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갑은 자, A구청장, 그죠?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다. 근데 말씀드렸죠? 민원은 이러한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따라서 갑은 자기의 주장의 정당성과 을이 행한 건축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죠? 위법성과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A구청장을 상대로 을소유 건축물 설계 도면, 요거죠? 을소유 건축물 설계 도면과 준공검사 내역 등을 문서로 공개해 달라라며 뭘 청구합니까?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바로 안 내주겠죠. A구청장은요, 해당 정보가 을의 사생활, 그죠? 을의 사생활과 영업상의 비밀 보호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비공개 결정을 내립니다. 비공개 결정을 내려버려요. 비공개 결정. 소위 거부 처분이 있었던 거죠. 비공개 결정. 따라서 을 또한 자신의 정보 공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물음 1번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갑이 청구하는 행정심판은 어느 행정심판위원회 관할에 속하는가가 문제였습니다. 또한 이 행정심판에 있어서 을은 어떠한 지위에서 자신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음 1번에서 관할이에요. 관할. 여기서 말하는 관할이라고, 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써줘야겠죠. 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종류는요. 자, 해당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직근 상급 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 요 세 가지요. 근데 사안에서 자, A구청장의 비공개 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울시. 그죠? 이 부분이에요. 여기 시도지사 소속. 그죠? 서울시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이 심판을 관할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할에 대해서 쟁점에 대해서
한 두 줄 정도만 적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A구청장의 비공개 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도지사 소속, 즉 행정심판위원회인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을 관할하게 된다. 그래서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연히 관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관할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도 소속 행정청. 그 다음에 시도 관할 구역에 있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시, 군, 그 다음에 자치구의 장이요. 그리고 소속 행정청 또는 시군 자치구 의회 등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인 서울시 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을의 지위예요. 을은 행정 심판의 뭡니까? 그 당사자가 아니죠. 그래서 행정심판에 관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을의 심판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문제된다. 자, 심판 청구의 결과에 따라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 제3자 또는 행정청인 경우 심판 청구에 대해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그 사건의 이해관계인 신청 행정심판위원회 직권에 의한 요청에 따라 신청 또는 직권이에요. 자, 이해관계는 신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 직권에 의한 요청이 있으면 사건에 참가할 수 있다. 을도 참가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을은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의 주문에 따라 직접적으로 자기의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받을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을은 행정심판에 참가가 가능하다. 자, 을의 지위요. 을의 지위. 이 참가인의 지위죠. 참가인으로서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 절차상의 행위도 가능하다. 따라서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당사자가 위원회 서류를 제출할 때는 참가인의 수만큼 그 부본을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참가인인 을에게도 통지하거나 송달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쟁점은 두 번째 쟁점이 좀 어려웠던 쟁점입니다. 소위 사안에서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었다. 물음 2예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구청장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때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재결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방법이 뭐냐 이거죠. 다시 말하면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구청장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사안이다. 근데 인용재결이 있으면 뭐가 발생되죠? 인용재결의 효과로서 기속력이 발생한다. 이때 기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할 처분청, 행정청은요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때 지금 두 번째 쟁점이 의무이행 심판이죠. 의무이행 심판이다. 여기에서 의무이행 심판이라는 것은 소위 비공개 결정, 소위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은 거부 처분 혹은 부작위입니다. 부작위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 되는데 물론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심판도 제기할 수 있고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소 심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무이행 심판이라는 것은요, 그 정보공개 청구를 청구에 대해서 무슨 어떤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청구 취지에 대해서 적시하지만 의무이행 심판은요 그 청구 취지를 취지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명하는 처분 명령 재결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처분을 하라라고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의 종류에 있어서는 취소심판, 즉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행정심판이 있고, 이러한 당사자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 처분과 부작위
거부 처분과 부작위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을 하라라는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인 의무이행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으로서 처분, 명령, 재결이 있는 경우 피청구인은요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어야 된다. 예. 이랬을 때, 자 위원회는요 피청구인이 A 구청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즉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일단 시정하라. 시정을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 그랬을 때 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아? 그러면은 직접 처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일정한 배상을 명하는 간접 강제죠. 그래서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피청구인이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요. 그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혹은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정심판의 재결은 의무이행 심판이에요. 의무이행 심판이어야 된다. 요거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정심판은 취소 심판이 아니라 의무이행 심판에 대한 재결이어야 된다는 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처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한계가 있다. 직접 처분이란 건 뭐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접 처분이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한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에게 직접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겁니다. 다만 이러한 직접 처분에 대한 한계는 뭡니까? 그 처분의 성질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다면 직접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돼요. 못하는 겁니다. 사안에서 정보를 행정심판위원회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 자체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정보 공개 청구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처분의 성질상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따라서 성질상 직접 처분할 수 없고 간접 강제로 배상을 명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일정한 배상을 명하도록 할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에 대한 쟁점과 거부 처분은 역시 취소 심판도 제기할 수 있죠. 갑이 취소 심판을 제기하게 된다. 그럼 A 구청장이 인용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역시 거부 처분 취소 심판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는 간접 강제로서 배상을 명할 수 있다입니다. 이런 사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 구청장이 지금 뭐 했죠? A 구청장이 재차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다. 재차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다? A 구청장 입장에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은 비공개 결정 자체도 어떠한 처분을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직접 처분이라든가 간접 강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A 구청장 입장에서는 비공개 결정 사유만 새로운 사유를 명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면 이거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어떠한 처분을 행했다. 그래서 네 번째 쟁점은요. 의무이행 심판이 있었지만 재차 비공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비공개 결정 자체는 어떠한 처분을 행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원회로서는 이때는 직접 처분도 할 수 없고
소위 간접 강제도 명할 수 없습니다. 이건 새로운 처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으로 다투거나 이런 경우에는 행정심판 안 가겠죠.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서두에서 얘기했었던 행정심판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러한 사례 문제에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영상 자체가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요. 무려 30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행정심판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복귀하시면서 이해 중심으로 한번 이 사례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시고 직접 써보시면서 암기까지 해 주시길 바랍니다.